우리 대표팀과 포르투갈과의 경기 이제 더 시간이 흘러서 7시간여 남아 있습니다. 16강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꺾어야만 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 대결이죠. 네, 이기더라도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부터 골 득실까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김대길 축구평론가와 함께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력은 당연하고 운도 따라야 되고 조마조마합니다. 자, 가장 궁금한 질문. 경우의 수 먼저 한번 저희가 화면에도 준비해 봤는데 승리를 하더라도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무조건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또 녹록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기게 된다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고요. 네. 단지 이제 무승부였을 때는 또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우루과이가 이겼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수월한 경우의 수가 발생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월드컵 시작 전에 우리 조에서 우루과이가 침몰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침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가나전은 좀 침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루과이가 한 골 또는 두 골 1대0, 2대0 정도로 이기고 우리가 지금 1대0 정도로 포르투갈을 이긴다면 우리가 네. 16강 진출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승부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 가나랑 두 또 골차 이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 그것은 왜냐하면 이 가나가 지금 이제 득실이 제로거든요. 예. 그다음에 다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득실차가 제로가 되는데 가나가 다득점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두 골을 넣어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이기고 우루과이가 이겨야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란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또 특히 이번 대회는 부상이 유독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과연 출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생각하십니까? 겁니다. 확신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어제 지금 팀 훈련에서요 충분히 이제 사이클링을 했고 그다음에 아마도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골절을 당했거나 이랬으면 사실 불가능하죠. 지금 이제 근육통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걸로 보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팀 닥터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제 문제는 황희찬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두 경기째 햄스트링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지금 충분히 이 스프린트를 하고 팀 훈련을 소화했어요. 예. 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황희찬 선수도 충분히 출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나온다면 손흥민 선수와 좀 연결해서 보면 호흡이 좀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팬들께서는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판타스틱 4. 그러니까 조규성, 손흥민, 네. 이강인, 황희찬. 어. 뭐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 한번 해주세요. 예. 다시 한번. 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 뭐 이렇게 나온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때에 우리가 경기 내용을 너무 잘했습니다. 마침 화면도 이러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방 공격수들이 이번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어지면서 폼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손흥민 선수 부상돼서 회복 중이었죠. 네. 황희찬 선수는 또 팀 본인 소속팀에서 좀 팀이 떨어졌죠. 또 이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해서 못 뛰고 있었죠. 여러 가지 예.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마지막 포르투갈전에는 저 선수들이 모두 출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타스틱 4로 화려한 공격진으로 오늘 또 네. 골망을 흔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수비진도 관심을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김민재 선수 당연히 나온다고 확신은 하셨지만 여기에 또 받쳐줄 김영권 선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김영권 선수가 아주 저 팀의 리더답게 수비 라인에서요. 이제 라인을 컨트롤하고 김민재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추면서 잘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가나전에서의 어떤 그 실점 장면에 있어서는 두 선수 모두 서로가 잘못했다고 그런 어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두 선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미드필드 쪽에서 압박에 실패했고 예. 그 볼이 넘어오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실점하게 됐는데 저 김영권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혹시 제 예측이 틀려서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온다면 네. 대체적으로 이제 대체 자원이 공경원 선수가 될 텐데 예. 그렇다면 공경원 선수가 지난 가나전에 이제 후반에 출장을 했습니다만 경기 출장 시간이 적거든요. 예. 그렇다면 역시 김영권 선수가 전체적인 어떤 수비 라인 리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모든 선수가 중요하지만 전력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까 한번 선수들을 한번 하나씩
예상을 해보는 건데 이강인 선수는 어떻습니까? 공격진 전술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가나전에서 나오자마자 사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팬들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기사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네. 예,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만큼 어떤 관심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이강인 선수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어떻게 보면 추격골에 이 도화선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조규전 선수가 또 그걸 잘 넣기도 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강인 선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출전 95.7%.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교체 네. 출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패스 성공률 자체가 네. 95.7%예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 한 85% 정도가 유지되는 게 A 클래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네.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볼 점유율 자체는 역시 이제 포르투갈이 가져갈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스페인과의 경기 때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네. 하지만 일본은 그걸 이겨냈거든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볼 점유율은 포르투갈이 가져가더라도 저 이강인 선수 왼발을 떠난 볼이 조규성 선수나 이 손흥민 선수에까지 도달될 수 있는 패스가 나오기만 한다면 예. 뭔가 일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예. 기대치가 이강인 선수에게 있는 거죠. 음. 네. 손흥민 선수 마스크 투혼 지금 한참 빛나고 있고 네. 또 이번 경기에서는 롤 모델로 호날두를 항상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의 매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볼만하겠어요. 예. 백넘버도 7번. 7번. 네. 그래서 호날두 선수는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제 포르투갈 산토스 감독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근데 호날두 선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도 역시 두 경기 선발 나왔고 몸 상태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 예. 선발 출장할 텐데 네. 이 두 선수의 어떤 경합, 어떤 골 경쟁도 상당히 좀 관심거리가 돼요. 근데 사실 호날두 선수는 우리 국내 팬들에게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그렇죠. 그런 네. 이미지를 남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엔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동안은 좀 침묵했습니다만 이제는 몸이 많이 올라왔을 거고 분명히 포르투갈전에는 손흥민 선수 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앞서 박성건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해서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벤치에는 벤투 사단이 쭉 앉아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독이 뭐 벤치에 앉아 있지 않아도 경기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90분 동안에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경기 흐름을 예. 빨리 읽고 감독이 대처를 해주고 선수들한테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네. 일단 이 벤치에 없다는 것은 조금 우리에겐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하지만 이제 믿는 것은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 세르지오 코스타 이 소코치 자체가 워낙 많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15년.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그러니까 큰 그림은 아마 경기 직전에 벤투 감독과 다 그렸을 거예요. 네. 1대0 상황을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네. 먼저 득점했을 때 실점했을 때 그다음에 선수 교체 타이밍은 어떤 선수는 전반을 뛰기고 교체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틀은 정해져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축구가 분명한 건 리스크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코스타 소코치가 잘 대처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수들도 지금 최장 시간 감독이거든요. 이 지금 벤투 감독이 그래서 아마 벤투 감독의 생각을 잘 읽고 있지 않겠나. 이를테면 벤투 감독의 복심이 되는 건데 코스타 코치가 네. 그러면 벤투 감독의 어떤 그동안의 전력을 그대로 따를까요? 아니면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진 현장에서?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벤투 감독이 예. 생각한 그림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경기 전에 전력 뭐 분석은 어느 정도 마쳤을 거로 이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 포르투갈에 대한 전력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번 우리가 이기기도 했었고 또 그 경기에서 벤투 감독이 뛰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포르투갈을 분석하는 데 좀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포르투갈에 지금 코칭 때 또 많은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발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로테이션 할 거냐 어떨까, 이 정도는 감을 네.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포르투갈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참 이게 악연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현재 본인의 직책은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감독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길 수 있도록 정보를 캐치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럴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보면 H조 최강 팀인 건 분명하지만 또 언론의 어떤 보도를 해석해 보면 100% 전력은 또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호날두 문제도 있고 또 핵심 수비진 부상도 있고 좀 거기도 뒤숭숭해 보이는데
그런 점들을 좀 물론 상대팀의 어떤 약점을 파고드는 건 좀 치사합니다만 포르투갈의 전력은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동안 데이터 수치를 쭉 보면요. 네. 포르투갈이 이 가나전, 우루과이전을 보면 전반전의 볼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서 상대의 이 팀 에너지를 많이 뺏어놔요. 예. 그리고 후반전에 가서 좀 지쳤다 생각되면 좀 네. 더 날카로운 공격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포르투갈의 데이터인데 일단 이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포르투갈이요. 지금 현재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 네. 그 수준에 거의 도달되어 있다고도 봐야 돼요. 브라질하고도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고 잉글랜드, 프랑스, 뭐 이런 스페인 이런 팀들하고 비슷한 어떤 전력을 갖추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이제 수비 라인 쪽에가 문제가 발생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 가나전에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2골을 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경고 누적 또는 이제 수비 라인 쪽에서 부상이 예. 이 중앙 수비를 보고 있는 페레이라 선수랄지 또 왼쪽 측면에 이 멘데스 선수가요. 네. 햄스트링이 아니었고 나왔다면 우리가 측면이 매우 고달팠을 거예요. 음. 근데 이 두 선수가 일단은 부상으로 빠져요. 예. 네. 그러면 페페 선수가 들어오고 또 다른 선수가 들어올 텐데 뭐 칸셀루나 달롯 뭐 이런 선수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이 중앙 수비를 보고 있는 이 디아즈 선수도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 디아즈 선수를 산토스 감독은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거예요. 브라질을 안 만나기 위해서는 넣어야 되는데 경고 하나 더 받으면 16강대에서 못 뛰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번 우리와의 만날 때는 수비 라인에 대한 허점이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또 하나 변수가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이렇게까지 심판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 싶은데 지난 경기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한 경기에 무려 레드카드 10장을 준 심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변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그래요? 보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제 포르투갈 산토스 감독 입장에서는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는데 네. 예. 진짜 머리 그림은 지금 16강전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저쪽에 지조에 지금 이 브라질을 피해야 될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예. 그렇다면 1위를 해야 되는데 하면 지금은 지조의 2위가 지금 스위스가 유력해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전을 짜야 되는데 이 지금 테오 주심 자체가 카드를 많이 꺼내는 주심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 경고 누적의 결정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우리는 지금 이 경기를 이기느냐 이겨야 마느냐 되니까, 벼랑 끝 예. 전쟁에 지금 상황이 예, 서 있기 예. 때문에 경고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16강 진출 확정돼 있는 포르투갈 산토스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 좀 이 판단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저 지금 이제 지사에서 저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피파 월드컵을 하면서 심판진 구성이 여성 심판 6명을 포함해서 한 129명의 심판진이 꾸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피파 심판위원장을 하고 있는 콜리나 주심과 그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네. 대륙별 추천이 들어와서 거기서 커트 할 사람들. 근데 저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보카 주니어스와 라싱 팀의 어떤 아르헨티나 컵 대회였는데 그 저도 화면을 봤거든요. 근데 저 심판은 상당히 원칙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축구 경기 규칙에 본인의 재량을 많이 넣지 않는 주심이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테일러 주심 같지는 않겠죠. 예. 네. 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본이 스페인을 이겼거든요. 네. 일본이 정말 선진 축구의 대열에 올라가 잘한 겁니까? 아니면 축구가 좀 평준화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잘했다고 봐야죠. 아, 그런가요? 그것은 일본 축구는 이제 이 제1리그 자체의 양적 팽창도 있었고요. 오래전서부터 준비해 왔고, 그다음에 일본의 약점이었던 어떤 이 거칠어지는 그런 축구를 구사하면서 네. 또 모리아스 감독이요. 일본 축구를 티키타카 그 위에다가 실리 축구를 얹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서 죽음의 조라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 월드컵 전에 일본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독일, 스페인 중에 둘 중에 하나 떨어진다. 근데 결국은 그게 일본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평론가님 예측이었지만 안 하겠습니다. 아까 경우의 수 중에서 잔인한 가장 질문하시려고 그랬죠?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경우의 수로 답변을 한 대체하겠습니다. 골차 이상 이깁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대길 축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